지금 규제가 전국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네. 규제가 해제가 되었는데 지금 어떤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을까요? 네, 선지거문이 반갑습니다. 피에타님 반갑습니다. 자, 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어디가 제일 먼저 해제가 되었습니까? 광역시 중에서 대구가 가장 먼저 해제가 되었습니다. 대구가 해제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별일 안 생겼습니다. 네, 거의 이게 규제가 해제된다 해서 폭동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처음에 또 들어갔다 또 물리고 지금 앞이 나고 장난 아니에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규제가 풀린다 해서 이 떨어진 매매 심리, 매수 심리를 떠받들어주고 방향을 전환시켜줄 무언가는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전국의 어떤 지역이라도 매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게 급하게 행동을 하십니까? 네. 특히 대구의 규제가 풀리면서 태평양 인근에 주복들 탐난다 해가지고 막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 진짜 골 때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부동산 투자가 뭡니까? 여러분, 부동산 투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가 뭐예요? 아파트입니다. 어디 투자하는 거예요? 아파트라고요. 아파트가 뭐냐고요? 아파트먼트. 네? 아파트먼트. 영어로 APT 아닙니까? APT. 네? 자, 우리가 아는 그 아파트는요,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 자, 공동체를 이뤄서 모여서 사는 곳이라고요. 예전에 복도식 아파트 집집마다 문을 다 열어놨어요. 왜? 옆집에 우리 집에 잠깐 와주고 밥 먹고 가고 그렇게 공동체 의식이 있었던 그런 게 아파트라고요. 왜? 아파트가 보편적으로 공급이 되었고 사람들의 심리에는 당연히 아파트에 살아야지 라는 심리가 형성이 되는데, 여러분, 주상복합, 오피스텔, 아파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등등등등, 이거는요 아파트의 대체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대체제의 경우는 아파트가 상승할 경우 뒤늦게 오를 수는 있지만 아파트가 하락할 경우 그거는 못 배겨나요. 못 배겨나간다고요. 자,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작년에 뭘 외쳤습니까? 아파트를 사라고 외쳤어요. 네, 아파트를 사라고요. 자, 서울이 더 이상 공급이 없대요. 그럼 아파트를 몰린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초피에 다 띄우고 다 팔고 다 튀었어요. 네, 다 팔고 다 튀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빌라. 네, 빌라. 그 구역 지정도 안 된 빌라들, 네, 저기 서울역 뒤편에 저 후암인가요? 그런 쪽에 막 사라고 부추겨가지고 화가들이 나와가지고 카페에다가 지가 멋대로 그림 그립니다. 그림 그려가지고 여기 지금 지구가 지정됐고 동에서 건너가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빌라 사러 가는 거예요. 네. 자, 모아타운이고 신통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절대 하면 안 돼요. 네?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모아타운이 잘 될 리가 있습니까? 네? 서울의 미분양은요, 이런 거라부터 시작이라 생각해요. 저는 모아타운하고 신통기. 네? 이게 나홀로 아파트 아니에요. 나홀로 아파트. 모아타운. 모아봤자 뭐합니까? 그게 아파트예요? 아니라고요. 100세대 단지가 4개가 있어서 400세대예요. 그 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고요. 네? 도로가 있고. 조경 면적이 있습니까? 조경 면적 없다고요. 네?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럼 도대체 서울에 무엇을 매수해야 되냐고. 지식산업센터 매수해야 되냐? 아니, 여러분, 지식산업센터를 왜 매수하냐고요. 네? 금리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게 2020년, 2021년 그때 금리 바닥이었잖아요. 금리가 인상되는 시그널은 한국은행에서 충분히 주었고 미국에서 계속 스텝 바이 스텝, 자이언트 스텝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충분히 예상되었던 거라고요. 지금 이제 주담대가 7%까지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지식산업센터는요, 금리 안 올라갈까요? 올라갑니다. 금리 올라가면 수익률이 떨어진다고요. 수익률 떨어지면요,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피가 떨어진다고요. 근데 뭐 좋아서 지식산업센터 샀다고 그 자랑질을 합니까?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지금 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식산업센터 사라고 막 부추긴 사람들, 투자로. 물론 제가 여러분들, 네, 저도 광고는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돈 벌려고 광고 수주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분양받으라 했어요? 분양받기보다 그냥 홍보를 했잖아요. 분양 홍보. 예? 그래서 저는 돈 벌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요. 아파트 대체 투자처요? 하지 마세요. 아파트만 하시라고요. 본질적으로 아파트만 사기도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넓은데, 넓잖아요. 근데 뭐하러 아파트가 아닌 것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냐, 이거 말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국의 사이클이 다 달라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방은 사이클 똑같아. 이번 기회로 서울하고. 근데 그건 진짜 무식한 소리입니다. 지방에 한 번이라도 와봤으면요. 네, 그런 소리 안 하겠죠. 네. 투자를 해봤으면 그런 소리 안 하겠죠. 꼭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 해가지고 자기가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모두 다 아느냐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닙니다. 네. 자, 인천이 막 특히 검단 부동산이 정말 비전이 좋고 인천에서 밀어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지금 사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네. 왜?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고 인천에 미친 듯한 입주 물량이 앞으로 엄청나게 쌓였는데 왜 지금 사야 됩니까? 검단에 뭐 본인의 일자리가 있어 모르겠어요. 그런데 투자 아니에요. 네, 투자. 자, 상큼한 봄 내용께서 논리가 분양 홍보는 사라고 하는 건데 홍보는 했지 사라고 했냐는 무슨 초딩 논리?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지식산업센터가 분양을 한다. 관심 한번 가져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저는 안 봤으면 이야기하지 마세요. 네, 제가 그 다음에 이야기 드리잖아요. 사지 말라고.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 카페에 수많은 그 오피스텔 광고 그거 사라는 거예요 전부 다? 아니잖아요. 네, 봄내연님 그렇게 왜곡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네, 그게 본인이 잘 모르고 제 방송 한두 번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안 봤으면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네, 자, 인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자, 제가 그리고 그걸 숨기고 싶으면 제가 그거를 영상 삭제했겠죠. 네, 근데 영상 삭제 안 했잖아요. 저는 왜? 홍보를 해야지 저도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라이브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사지 말라고요. 지산 사지 마세요. 오피스텔 사지 마세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주선생 오피스텔 쳐보세요. 절대 사지 말라고 나옵니다. 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네. 자, 권봉턴님 반갑고요. 또르롱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동수사님 반갑고요. 성공한 부자님께서 준생님 강의 중독 즐거운 마음을 시청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호박고구마님은 서울에 쪼가리 알받기 가능한 땅만 줍줍. 아, 그래 줍줍하고 계신가요? 네, 위전님 반갑습니다. 네, 클로우 하우자님 네, 반갑고요. 윤희애님 반갑고요. 서문자님 반갑습니다. 석사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가 지금 분위기는 더 안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대구 같은 경우는 규제가 풀렸다 해서 큰 변화도 하나도 없습니다. 초반에 규제 풀렸다 해서 막 진입하신 분들, 그분들 지금 다 물려가지고 울상을 짓고 있는 거예요. 네. 즉사님께서 인천 송도에 지산 투자하려고 광클했었는데 떨어진 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아, 정말 다행이죠.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네, 지성인님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양배추님 반갑고요. 정대훈님 반갑습니다. 김민철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지역이 어디로 갈까요? 대표적인 지역 부산입니다. 부산은요 2019년 12월 달에 규제에서 풀렸어요.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규제 풀자마자 전국의 투자금들이 다 부산으로 몰려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정부에서 취득세 중과를 한 이유예요. 취득세 중과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1주택자들이 추가로 지방에 투자를 못하기 하기 위해서 막은 거예요. 네, 막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수요가 점차 감소를 하면서 점차 감소하면서 결국은 하락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왜? 자, 부동산에서 실질적인 가격 상승의 주체를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자, 실거주 수요자예요. 왜? 전세를 하나, 전세 매물, 전세 물량을 마이너스 1 치고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가는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왜? 전세 공급이 줄어드니까요. 상승할 수밖에 없고, 매매가는 매매 수요가 밀어올리기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거주자가 움직이는 시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두 글자짜리 그 유튜브 요새 하시는 분께서 선진입을 하지 말고 매매가가 전세가가 오르는 타이밍 같이 보고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거기서 좀 더 다른 생각이에요. 그렇게 남들하고 똑같은 시기 동일한 시기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같이 나와야 돼요. 네, 같이 나와야 돼요. 왜 남들하고 똑같은 시기에 나와야 됩니까? 네?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나오셔야지 더 좋은 지역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네. 투자는요, 발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발빠르게 움직인다 해서 지금 1년 전, 2023년 8월 이후부터 제가 매수를 하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전에 벌써 1년 전부터 움직인다? 그거는 어불성설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선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어두울 때, 실거주자가 움직이지 않는 시기. 그 시기가 바로 가장 어두운 시기, 즉, 베팅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동트기 전이에요. 동트기 전.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고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규제가 풀리니까 전화가 엄청 와요. 네. 그리고 급매물 소진됐다고 지금 카톡방에서 막 난립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변하는 건 없습니다. 네. 그것 따라 들어갔다가 물리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먼떨 만떨입니다. 먼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진 거. 네. 먼떨 만떨입니다. 네. 그런 곳에 들어가야지 그냥 얼마 많이 떨어지지도 않은 곳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산에 절대 진입하지 마세요. 네. 내년에 연말에 특히 4,470세대 레이 카운티 입주합니다. 기다리세요. 자, 또 어딜까요? 바로 자, 울산이요. 울산. 자,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오는 울산 같은 경우는 구축에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까요? 조선업 슈퍼사이클 오니까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인력이 많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 어디로 간지 아세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친한 동생을 만났는데 이 동생께서 우리 평택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설비 쪽으로. 얼마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기 공장에서 일해서 주 52시간 일해서 여러분 얼마 받는 줄 아세요? 얼마 받을까요? 300 못 받아요. 여러분 세전 300 못 받습니다. 네. 자, 이게 문제예요. 근데 제 아는 동생은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아주 네, 그나마 목숨까지 위험하지 않은 그런 작업장이에요. 얼마 받는 줄 아세요? 세후 600 넘게 받습니다. 세후로요. 물론 1년 단위 계약이죠. 네, 1년 단위.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도권 그 평택으로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공장 지으러. 네, 그게 자본주의 논리예요. 돈 많이 더 주는 대로 이동하지 돈 적게 주고 네, 위험한 곳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린 거라고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거 있죠? 요거 서부동 현대패밀리 서부 1차 많이 들어가셨어요. 네,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들어가서 자, 매매가 전세가 붙었죠. 이거 보고 미친 듯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여기서 치고 올라가서 이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저는 말씀드릴게요. 용적률 256%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리모델링 사업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투자는요, 불확실한 미래에 베팅하는 건 아니에요. 즉 파코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스토리가 빈약합니다. 네. 자, 투자는요, 리스크를 최대한 우리가 요리조리 저리저리 피해가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 그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피해가야 되는데 왜 내가 억지로 리스크를 안냐, 이겁니다. 자, 현대패밀리 서부 1차 여기서 좀 많이 물렸어. 사람들 지금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오히려 지금 떨어지는 가격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현대패밀리 명덕 1차. 네, 보세요. 상승하다가 지금 꼬꾸라지잖아요. 꼬꾸라지는 이게 바로 네, 물린다는 겁니다. 물론 매매가 전세가 붙어있는 거 이해하죠. 근데 용적률이 높아서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X입니다. X. 네, 이런 구축 아파트. 또 하나 더. 여기 현대패밀리, 다 현대패밀리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이때 어떠신 분이 2020년 이때 막 다 주워서 모았어요 하면서 네, 요때까지 뭐 자기는 견뎠다라고 얘기하겠죠. 맞아요. 네, 그건 맞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팔기 쉬운지,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파코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주로 계속 주장하는 바가 스토리가 없는 것은 투자를 하지 마라. 전국에 스토리가 있는 곳이 워낙 많은데 왜 무리해서 들어가야 되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요. 네, 그렇죠. 파코님도 저도 혹했는데 용적률 스토리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혹해요. 파코님, 저도 마찬가지 혹합니다. 이 갭이 뭐 500? 무피? 무갭? 미쳤네?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생각한 게 스토리. 주선생의 옛날 유튜브 채널이 이 부동산 스토리입니다. 네, 스토리텔러. 스토리가 없는 것은요, 팔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약장수가 지하철을 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듯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 멘트를 치면서
바로 자기가 스토리를 풉니다. 아, 부모님께 돌아가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뭐 내 동생을 뭐 제가 업어 키웠는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한 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스토리를 펼친다고요. 그러면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요 안 사줘요. 안 사준다고요. 예, 그렇게 썰을 풀더라도. 그러면 아 이게 말이죠. 지금 용적 매매가랑 전세가 상당히 붙어있는데 용적률은 말이죠 280%, 250% 이런데 뭐 리모델링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약장수가 약 팔기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주장하는 스토리는요 여러분들이 사서 스토리가 있으면 후발주자한테 팔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왜 내가 그냥 매매가 전세가만 보고 들어가야 됩니까? 그거는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김민철님께서 세종 조정 규제 안 풀릴 것 관련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이죠? 세종이 지금 규제가 안 풀렸잖아요. 저는 오히려 환영합니다. 왜 환영하냐? 세종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실거주 수요만 지금은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고 세종의 박일세를 끝이 났다 이야기했어요. 더 빠지기는 아마 어렵다. 앞으로는 전세가가 상승한다. 네, 그것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고 정부도 알고 있어요. 세종시는 앞으로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전세가가 상승할 거고 매매가 하락은 멈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84 타입이 6억대까지 나가잖아요. 지금 84 타입 6억대까지 주요 입지에 나온다고요. 그러면 조정 풀려보세요. 규제 다 풀려보세요. 대출 70% 받고 들어간다고요. 세종에. 그걸 막기 위한 게 정부의 이번 규제를 해제 안 시킨 생각이겠죠. 정부의 생각.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규제야 좀 더 기다려보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일단 대전의 입주 물량이 2024년도에 많기 때문에 뭐 오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대전하고 세종은 또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대전이 또 분위기가 더 24년도에 더 안 좋으면 그때 가서 세종이 또 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자, 부사님께서 제가 지금 포항에 실거주하고 있는데 김해차원은 부산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포항도 대구에 영향을 받는 도시인지 궁금합니다. 포항도 대구의 영향을 살짝이나마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포항은 인구가 작아요. 인구가 50만이고 지금 포항에 우리 입주 물량을 보면 많아요. 자, 경북의 포항시 입주 물량 보면 많잖아요. 여기 2024년도에 어마어마하게 많고 규제로 풀려 있다가 심리가 죽은 겁니다. 자, 부자님, 포항이 왜 하락했어요? 포항이 왜 지난번에 왜 하락했습니까? 포항이 지난번에 하락한 이유는요 2018년 입주 물량 때문이에요. 그런데 2019, 2020년도 오르지 못하다가 자, 아파트랑 비교해 볼게요. 아파트랑 예를 들어서 이야기 드릴게요. 포항자이. 자, 2019년, 2010년 오르지 못하다가 2019년 가을부터 해서 쫙 올라갑니다. 포항자이가 1년 3개월 만에 2억 6천이 오르고요. 규제가 아마 이때 지정됐나요? 아마 이때 포항 규제가 마찬가지 언제 지정됐죠?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간에 규제가 지정이 되었고 지진이요. 지진 때문이 아니고 어쨌든 포항에 입주 물량이 많으면서 이게 심리가 식었어요. 심리가 식었는데 입주 물량 감소하니까 2019년부터 오르잖아요. 서서히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전국이 유동성이 풀리면서 올랐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얼마 올랐습니까 도대체? 상승 기간이 어때요? 1년 3개월? 네? 1년 4개월 정도밖에 상승 못했습니다. 그럼 하락 기간은요? 1년 7개월이고요. 여러분 상승 1년 7개월 하락 1년 7개월이면 또이또이 돼갑니다. 네. 이게 인구가 작은 도시의 한계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때 내가 선진입을 했는데 선진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올랐어요. 기뻐요. 팔고 나가야 되잖아요. 팔고 나가야 돼요. 팔고 나가려면 2년이 있어야 됩니다. 자, 2년이 있으려면요 이때예요. 이때. 그러니까 선진입을 해야지 상승 끄트머리에 팔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2019년 11월에 포항 천호도 안 볼 때 선진입을 했기 때문에 2021년 11월에 팔 수가 있는 거라고요. 상승의 끄트머리. 근데 여러분 오른 다음에 들어가 보세요. 오른 다음에 2020년 9월에 어떻게 돼요? 땡이라고요. 땡.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매매가 전세가 붙었을 때 들어간다? 네? 매매가 전세가 붙었을 때 들어간다? 이때? 이건 아니에요. 전세가 상승하면 보고 들어간다? 아니라고요. 네? 매수 심리가 죽었고, 정말 어두운 시기. 부동산에 갔을 때 중개사무소에 가니까 버선발로 뛰어나오면서 아이고 손님 오셨냐고, 네? 예전에 그 깐깐하던 남자 소장님조차도, 네? 90도로 인사하고, 네? 다음에 꼭 들려주십시오! 라고 군인처럼 그렇게 우렁차게 외치는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요, 포항을 매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매수하지 말라고요. 실거주라고 무조건 매수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이때 매수하면 되잖아요. 이때. 왜 급하냐고요. 당장이라도 급반등 치면서 올라갈 거, 그런 거 없어요, 부동산은요. 자, 대구가 폭락했는데, 포항에 눈여겨볼까요? 사람들이? 안 본다고요. 포항을 눈여겨볼까요? 안 본다고요. 과거에 눈여겨보았던 건요, 규제 지역이 아니니까요. 예. 근데 이번에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포항에 투자하신 분들, 네, 큰 코 다셨어요. 왜? 아, 들어갔는데 찔끔 오르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포항은 매수하지 마시고, 혹시나, 자, 우리 부자님께서, 이게,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이거 있죠? 요거, 25년 10월에 입주하는 거.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무피예요. 무피. 근데 분위기 더 안 좋아지지 않아요? 마피 뜹니다. 마피 떠요. 근데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이거 말고 어디? 자이 에서턴. 자, 보세요. 주목해서 하셔야 돼요. 자이 에서턴. 지금 P300까지 나왔어요. 마피 뜰 수 있어요. 네. 실거주 하실 거면요, 차라리 입주 시점이 한참 뒤인 것들, 이런 것들 내가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 때, 그때 사면 된다니까요. 네. 지금은 살 때가 아니에요. 네, 절대로요. 살 때가 아닙니다. 네. 기다리세요.